KBS 뉴스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오게 되는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중 정상이 모두 한국을 찾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소로는 경주 내 박물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데 30일이 유력합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30일엔 미중 정상도 만납니다. 동선상 회담 장소로는 김해공항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영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CEO 서밋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고 캐나다 등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연이어 진행합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이른바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에 앞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최근 현안인 온라인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체결한 미중 무역 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 24일 트럼프 집권 1기 때 중국이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도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 수개월 협상 끝에 2019년 12월 합의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과 농업, 금융서비스 등의 정책 개선 약속과 함께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는데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They have a bunch of obligations from the Phase 1 agreement in the first term to buy a lot of agricultural goods and manufactured goods. Our sense is they didn't comply with that agreement.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주미 중국 대사관은 허위 비난과 관련 조사를 반대한다며 미국은 즉각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수용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측에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며 트럼프의 즉흥적 제안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갭 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실언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부동산 문제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시행을 책임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젯밤 이 차관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퇴 뜻을 전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차관은 수도권을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고 이른바 갭 투자를 금지한 11호 대책 시행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차관이 지난해 성남 분당구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샀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차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틀 전 사과했지만 이마저도 유튜브로 발표하고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과에도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논란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정부는 이 차관 사의를 수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 논란에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아예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그리고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다. 반면 이 차관 사퇴와 11호 대책 철회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요를 무조건 잘라버리겠다. 더 이상 집 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야는 주말 사이 이 차관 사퇴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한화가 삼성의 대승을 거두고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강습 타구에 맞고도 역투를 펼친 에이스 폰세의 활약이 빛났고 문동주는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됐습니다. 하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원 관중이 들어찬 5차전 끝장 승부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한 팀은 하나였습니다. 1회 말 루시안의 1타점 적시타와 최현상의 희생 플라이로 2점 차로 앞서갔습니다. 삼성도 곧바로 한 점을 따라붙으면서 2회까지 팽팽했던 승부는 엄청난 투지를 발휘한 폰세로 인해 하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회 초 디아즈의 강습 타구에 왼쪽 가슴을 맞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지만 폰세는 충격을 딛고 일어서 위기를 막았습니다. 폰세의 투혼에 독수리 군단 타선도 응답했습니다. 3회 말 1-3루 기회에서 최은성이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삼성 2루수 류지혁이 중계 플레이를 하다 송구 실책을 저질러 문현빈에 이어 노시안까지 홈을 밟았습니다. 이후 김태현의 유격수 땅볼 땐 삼성 1루수 디아즈가 치명적인 실책을 범해 넉점차까지 달아났습니다. 5회 말엔 최은성이 2타점 적시타를 쳐 또 한 번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문현빈 역시 8회 말 승부의 세기를 박는 2점 홈런을 터뜨려 대전 홈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결국 하나는 11대2로 대승을 거두고 2006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간격을 맛봤습니다. 폰세 선수가 타구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5회까지 잘 던져줘서 그런 모든 것이 오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리안 시리즈도 한번 선수들과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의 영예는 1-3차전에서 구원 등판에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하나 문동주가 안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경기를 하면서 정상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규 시즌 1위팀 LG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KBS 한국방송은 내일 제2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중계방송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이번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하늘빛이 다소 흐리기는 하지만 날이 온화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고 설악산과 오대산은 단풍이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내일은 17도까지 올라서 이번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화요일에는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뭐야, 지금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I'm injured. I'm injured. 너 뭐해?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저 버스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온다. 야!